오늘의 정치권 상황 깔끔하게 정리해드립니다. 여당 야당 크로스 허가박과 함께 허가박당. 여야 최고의 파트너 두 분 모셨습니다. 허은하 국민의힘 의원 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국민의힘의 허은하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박성준 대변인은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디세요? 제 지역구에 있어요. 네. 지역구에서 오늘 중구에 네. 우리 체육회장 취임식이 있었는데 끝나고 오는데 도저히 시간을 못 맞췄습니다, 제가. 네. 아쉽습니다. 네. 뵙고 싶은데. 예. 그러니까 허은하님 뵙고 싶었는데. 알겠어요. 내 알 바 아닙니다. 네. 두 분이 보든 보세요. 보고 얘기는 해야죠. 서로 이렇게 대화는 해야죠. 허은하 의원님 어떻게 지내세요 요새? 네, 건강하게 아주 잘 지내고 있습니다. 박성준 의원님은 대변인 이렇게 계속 하시죠. 민주당에서는 이렇게 당직을 개편했는데 대변인으로는 또 계속 남으셨어요. 당직 개편 어떤 의미가 있는 걸로 봐야 됩니까? 보통 이제 당직 개편 같은 경우는 이제 당대표 취임하고요. 네. 총선 전 한 1년 정도 됐을 때 이제 당직 개편을 하면서 총선을 준비하게 되는데 이번은 조금 좀 빨랐습니다, 생각보다. 당내에 여러 이제 의견도 있었고, 또, 민주당의 새로운 어떤 변화도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있어서 그걸 담아서, 이번 당직 개편은 크게 통합, 항평, 안정이라고 하는 부분을 강조하면서, 당내에 두루 통합을 강조하고 좋은 분들을, 중용하면서, 앞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내년 4월 총선을 이겨야 된다라고 하는 데 있어서 조화를 이뤄서 목적을 달성하자는 데 있어서의 당직 개편의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당평, 조화, 좋은 얘기 많이 하셨는데 허은하 의원님 어떻게 보셨어요? 좋은 말씀이시죠. 총선 이기자라는 목표는 여야 모두 할 것 없이 말은 그렇게 합니다만 걱정이 태산입니다. 우선은 국민들께서 팥빵보다는 왠지 뭐라 그래야 될까? 다른 빵을 더 좋아하는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신 거예요. 그 민주당 내에서. 그래서 찐빵을 만들자라고 하는데 그 안에 팥을 친명계가 좋아하다 보니까 팥은 그냥 놓고 그러니까 안고라고 하는 공천권은 놓지 않고 사무총장 그대로 남긴 채 임명한 것을 봤을 때는요. 네. 그 MB 때 이방우 사무총장이 친박계 학살했었던 주도적인 역할을 하셨던 거랑 비슷하게 이번에도 이재명 대표께서는 공천만은 놓을 수 없다라는 목소리를 내고 계신 것이 아닌가 싶어서요. 네. 총선 이기자라는 말뿐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아니 다 놓겠어요. 다 놓으면 왜 대표예요? 그런 얘기도 있겠죠. 맞아요. 맞습니다. 박성준 의원님. 네. 오늘 허은하님께서 마음을 먹으셨는데요. 안 계시니까 얼굴 안 뵈니까. 네. 예. 좋습니다. 그런데요. 박성준 의원님. 예. 비명계 조응천 의원님. 예. 이재명 대표가 스스로 물러나는 것이 근본적인 해법이다. 그러면서 지명직은 전원 물러나야 된다. 이런 얘기 하셨더라고요. 저는 조응천 의원님 좋아하고요. 그런데 좀 조응천 의원님이 쓴소리 하시는데 좀 이번에 당직 개편하고 긴 호흡으로 좀 봐줬으면 좋겠어요. 지금 이재명 당대표뿐만 아니라 이번에 새로 들어온 지도부에 정책위의장 김민석 의원님, 그리고 전략기획위원장의 한병도 의원님, 그리고 수석대변인의 권철승 의원님 몇 면을 봤을 때 그야말로 조화를 이루고 당을 위해서 통합을 이뤄서 우리의 어려운 문제들을 극복하면서 하나된 힘으로 만들어가자는 데 있어서의 인물들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보면은 조응천 의원님께서도 좀 긴 호흡으로 좀 지켜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긴 호흡으로 지켜볼 수 없다는데요. 아니 지금 당기 개편하고 하루밖에 안 지났는데 뭘 더 요구를 합니까? 근데 사무총장 유임 때문에 당직 개편이 좀 빛을 보지 못하고 빛이 바랜 것 같긴 합니다. 제가 허은하님께서 사무총장 가지고 얘기를 좀 하시는데 제가 이제 조정식 총장님과 같이 일을 하고 있는데 조정식 총장님은 오선 의원이시고요. 합리적이시고 그동안의 경력을 보면 대변인도 하셨고 정책위장도 하셨고 여러 일을 두루 섭렵하시고 가장 중요한 것은
당내 화합을 이룰 수 있는 적임자거든요. 중량감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키 역할을 하는데 당연히 사무총장으로서의 안정적, 그러니까 당무의 안정성과 지속성을 이룰 수 있는 적임자가 누구냐 봤을 때 조정식 사무총장이라는 데에서는 저는 의의를 다는 분들을 거의 못 봤던 것 같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는 조 의원님 좋아하는데 네. 기본적으로 그 통합하려고 하면 상대방의 의견을 받아주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부분이 아쉽다라는 얘기죠. 지금 비명계의 요구는 임명한 지도부 전원 사퇴하라, 그 정도 수준을 요청하고 계시는 건데 그 탈색의 그 한 줄기 희망이라는 것이 사무총장을 바꾸는 거지 않겠습니까? 지금 민주당 보니까 공간이 부위원장을 하게 되더라고요, 사무총장이. 네. 그렇다면은 친명계가 공천권은 놓지 않겠다라고 한다면 진정한 통합을 원하는 것일까라는 생각을 할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도 당직 개편을 했는데요.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진정한 통합을 원하고 있습니까? 예, 아니, 통합을 원하죠. 국민의힘에서요? 네, 저는 원합니다. 네, 네. 허은하원은 그런데 국민의힘 지도부는요? 그 좀 의심할 만한 좀 인사들이 있지요. 네. 똑같은 평을 저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말뿐이 아니라 실제로 해야죠. 네. 국민의힘 개편은 어떻게 보셨어요, 박성준 의원님? 정치 문화가 좀 다르죠. 국민의힘은 탑다운 방식으로 누군가 한 사람이 해서 당대표 하면 지명대회처럼 그렇게 이루어지고 그 윤핵관 중심의 인사들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 민주당 같은 경우는 바텀업이 좀 많죠. 당심을 받고 그 가운데에서의 탄탄한 밑으로부터의 올라가는 그런 지도체제를 형성하는 정치 문화가 좀 다르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국민의힘과 민주당을 비교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민주주의 시스템에 있어서는 민주당이 훨씬 앞서 있는 것이죠. 거기는 제가 동의할 수가 비교할 없습니다. 바가 아닙니다. 둘 다 비슷합니다. 그리고 당직자 몇 사람 교체하고 또 어떤 계파로 바꿨느냐 해서 뭐 탕평하고 통합 같은 게 해결되면은 정말 쉽죠. 네. 일본 교과서, 이제 초등학교 교과서를 이렇게 또 만드는데요. 강제 동원 피해자. 근데 강제가 아니라고 합니다. 아니, 물컵 절반은 채운다면서요. 언제까지 이렇게 저자세로 얘기해야 되는 건지 정부에서는 유감을 표명했더라고요. 허은하원님, 이럴 때는 좀 더 세게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네. 일본이 못된 버릇을 아직도 못 고쳐가지고 네. 이렇게 한일 관계를 망치고 있는 일본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이야기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듭니다. 네. 박성준 의원님. 이건 예견됐던 거죠. 한일 관계의 오랜 역사를 보면은 가장 걸림돌이었던 건 뭐냐면 독도 아니었습니까? 독도의 영유권을 억지 주장하는 게 일본이었고 특히 일본의 역사 왜곡 문제가 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한일의 미래적 발전을 위해서는 이 문제를 명확하게 짚어야 되는데 일본이 과거 퇴행적으로 늘 왔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의 정상회담이 결국은 구려기기로 결과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일본은 다시 역사적 퇴행으로 돌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제가 이런 얘기를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계속 그런 얘기를 하던데 컵에 반컵을 채우고 나머지 일본이 반을 채우는 것이다. 이렇게 외교를 얘기하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외교는 같이 채우는 거예요. 한 주전자로 같이 채워가면서 만들어내야 하는 것이 외교지 누가 먼저 채우고 나머지 채우는 것이 외교가 아니다. 그러니까 외교의 관점을 잘 못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을 좀 계속 지적이 나오는 건데 이미 이것은 영토 문제라고 하는 독도 문제는 예견됐던 문제고 이것이 현실화된 거 아니겠습니까? 이상규님께서 안고는 일본 말입니다 얘기하는데 팥속 그렇게 감사합니다. 얘기합니다. 네, 네. 제가 정정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고빵이라고 얘기하잖아요. 팥빵입니다. 팥빵입니다. 네. 아니 허은하 의원님께 좀 하나 질의를 좀 드려야 되겠어요. 네. 네. 지금 윤석열 정권에서 그 강제징용 해법에 대한 내용을 내놨잖아요. 근데 일본에서는 그 강제동원이 없다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국민의힘이라든가 대통령의 입장이 나와야 될 것 같고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 이해를 촉구했다라는 얘기도 있고 일본에서는 또 하나는 뭐냐면 수산물 수입에 대해서 허용해달라고 요구를 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윤석열 정권은 이 문제에 대해서 명확한 답을 내놔야 되는데 그 답이 없어요. 그러면서 또 하나가 제일 중요한 독도의 문제. 이 문제를 윤석열 정권이 어떻게 하겠는지 대국민 메시지가 제대로 안 나오고 있다. 네.
답을 좀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 지금 어떻게 할까요? 네. 독도가 우리 땅인데 독도는 우리 땅입니다. 네, 독도는 누가 뭐래도 우리 땅입니다. 그리고 질문 주셨던 것 중에서 뭐 확인되지 않는 질문들이 있기 때문에 그 입장을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만 우리 정부가 전향적인 움직임을 보였던 거는 사실이고 그렇게 한 만큼 일본 역시 국내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서 잘못을 반복하지 말고 책임 있는 모습 보여야 한다. 그게 양국의 국민과 미래 세대를 위한 기본적인 예의다라고 전 생각하고요. 일본이 언제는 책임 있는 자세를 보였습니까? 지금까지 안 했는데 갑자기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일까요? 도대체 그 못된 버릇은 언제 바꿀지 모르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작정하고 한국 정부하고 한국 국민을 속이려고 하는 의도가 아니라면은요. 이번에 좀 어렵게 마련했던 물컵의 그 반 그거마저 따라버리는 어리석은 행동을 하지 말아야 된다. 일본에게 저는 경고하고 싶습니다. 하루빨리 좀 나머지 반을 채우는 행동에 나서야 된다. 박성준 의원이 또 반복적으로 얘기하는데 물컵을 우리가 먼저 채워가지고 그 어떻게 보면 인준해달라고 하는 형태의 외교는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같이 채우는 거예요. 독도 문제도 그렇고 영유권 문제도 그렇고 강제 동원 문제도 그렇고 위안부 합의 문제도 같이 채워가면서 만들어야 미래가 있는 것이지 우리는 물컵 다 채우고 한 컵까지 채우려고 하는 그런 자세가 아니라 네. 같이 채워가는 것이 외교다. 외교의 본질을 윤석열 정권에서 지금 제대로 모르고 있다. 외교 정책이 없는 거예요 지금요. 제대로 된. 그러니까 김대중 오부치 공동선언 의미마저 퇴색시켜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들 국민들 하고 계시고요. 네. 우리 정부뿐만 아니라 한일 관계 개선 기대하는 양국 국민 모두한테 실망과 분노를 일으키는 행동은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허은하 의원님, 네. 국민의힘의 그 김재원 최고위원이 네네. 정광훈 목사가 천하 통일했다 이런 얘기도 하고 뭐 여러 얘기를 했잖아요. 당 내에서는 어떻게 봅니까? 지금 아주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심각하게요? 예, 저도 어저께 이제 메시지를 냈는데 이렇게 해서 총선을 도대체 어떻게 이기려고 하는 건지에 대한 생각이 들고 이 발언들 특히 본인 스스로가 그 수석 최고위원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았겠습니까? 예. 그리고 제가 이제 출석이라고 해야 되나요? 최고위원에 참석하신 것을 확인해 봤더니 6번인데 6번 중에 1번이 임명장 죽는 날이고 5회를 갔던 겁니다. 그런데 3회를 안 갔어요. 네. 반 이상도 안 가서 이 2번 가셨거든요. 네. 그렇게 참석도 열심히 안 할 최고위원회 왜 나갔는지 그것에 대한 저는 의심이 들고요. 많은 분들이 걱정하고 계시니까 이 사안들을 조목조목 설명해 주셔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당대표가 김재원 최고위원 언어 전략 감 떨어졌다 이렇게 했는데 국민의힘에서 감이 가장 있기로 유명한 분인데 이게 언어 전략 감으로 이렇게 얘기에 치부할 만한 문제일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박성준 의원님. 저는 김재원 수석 최고위원님의 가장 중요한 것은 정치적 관함이겠습니까? 이 시대를 어떻게 바라보고 역사관이 어떤 거에 대한 부분이 정립이 되어 있느냐에 대한 회의적 시각을 갖고 있어요. 첫 번째는 지난번에도 5.18 정신을 헌법에 수록할 수 없다라는 취지로 발언한 바 있지 않습니까? 반대한다고 하고 절대 안 된다고. 반대한다고 절대 안 된다고 얘기하고 네. 무슨 립서비스다라고 얘기하고 이분이 그래도 정치를 오래 하지 않았습니까? 박근혜 정부에 있어서도 상당히 일을 해왔고 그러면서 우리가 얘기하는 보수 우파라고 하는 정치 이념이라고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인권에 대한 거 아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민주주의의 가치에 대한 거, 법치주의에 대한 것들이 있는 건데 정광훈 목사의 내용을 보면 민주주의의 가치라든가 기본 인권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우리가 얘기하는 법치주의에 대한 부분이 우리가 생각하는 가치와는 좀 다른 것 같아요. 그 정광훈 목사가 보수 우파를 다 평정했다. 대표하고 있다. 이러한 사고를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결국은 국민의힘이 정광훈 목사의 영향력 안에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히려 김재원 최고위원이 정광훈 목사를 빌려서 정치적인 어떤 힘을 받는 그런 구도가 된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석도 여지가 있기 때문에 저는 상당히 위험한 발언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보는 겁니다. 지금 말씀하신 거는 절대적으로 동의할 수가 없다. 그래서 제가 두렵다라는 말씀까지 드렸던 건데 이건 보수의 전부의 보수의 생각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김재원 최고의 개인적인 부분이고 일탈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홍준표 대구시장이 제명까지 거론을 했다라고 생각하고요. 국민들과 당원들에게 이거 납득할 만한 설명 안 해주시면은 이거는 그냥 넘어갈 부분은 아닌 것 같다. 아주 신중하게 대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국민의힘의
정체성이라고 할까요? 보면은 좀 비슷한 경향으로 가고 있어요. 과거의 패턴을 보면은 대선 국면에 있을 때는 보수 우파뿐만 아니라 중도층이라든가 청년층, 수도권을 아우를 수 있는 선거 전략으로 가다가 선거 승리했을 경우에는 아주 극우적인 모습으로 퇴행하는 모습들을 그동안에 봐왔거든요. 그것이 김재원 전 최고위원의 모습이 그게 단초가 된 거 아니냐. 그리고 윤핵관들의 그런 언어 행태들을 보면은 김기현 대표도 마찬가지고요. 그것이 지금 국민의힘은 상당히 좀 더 극우적인 성향으로 가고 있고 그 성향에 영향을 받은 인물 중에 한 사람이 정광훈 목사다. 이렇게 지금 비춰지는 것이죠. 허은하 의원님. 네. 너무 과한 해석이라고 생각하고요. 국민의힘에 허은하도 있습니다. 그리고 개혁 세력들도 있고요. 또 다른 목소리 내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지금 이제 이때다 싶어가지고 김재원 최고 하나로 보수당 자체의 이미지까지 망가뜨리는 것은 좀 자제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저희가 그렇게 가지 않도록 제가 더 열심히 뛰도록 하겠습니다. 강대현님께서 반농담조로 하신 거를 막 심각하게 생각할 필요 없다고 봅니다. 이런 의견 내셨고요. 0013님께서 무슨 김도한 시대입니까? 천하통일은 뭡니까? 아니면 고려가 후삼국을 통일한 겁니까? 이런 얘기도 합니다. 허은하 의원님, 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국회만 오면 한동훈 이슈가 커집니다. 어떻게 보고 계세요? 뭐 그만큼 좀 뭐랄까 이제 정치 셀럽이 돼버리신 건가 정치 하는 셀럽이다. 네.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좀 과할 정도로 민주당에서 좀 자극하고 있다라는 생각은 좀 듭니다. 민주당이 자극해서 지금 한동훈이 이름값이 커집니까? 처음에 시작이 그러했었던 거죠. 처음 시작도 사실은 한동훈이라는 인물 자체를 좀 키워주는 역할을 한 게 민주당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후에부터 조금 이제 자중시키면서 더 크지 않도록 노력을 하셔야 될 텐데 왜 이렇게 자극할까라는 생각이 전 개인적으로 솔직히 듭니다. 박성준 의원님. 민주당이 자극했다고 보기보다는요. 한동훈 장관이 정치적인 한복판에 들어온 것이죠. 윤석열 정권의 가장 실세라고 할 수 있는 법무부 장관을 했고 특히 윤석열 정권의 검사 독재 정권이라고 하는 민주당의 비판에 있어서의 가장 중심 인물이 한동훈 장관이죠. 검찰을 장악했고 야당 탄압을 하고 있는 당사자가 아니겠느냐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비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가운데 한동훈 장관은 법무부 장관이라기보다는 정치인의 모습으로서 그러니까 윤석열 정권을 대항하는 정치인의 모습으로서 국회에 나와 있는 것이죠. 그렇다 보니까 정치적 전선이 아주 치열하게 전개되는 모습이고 한동훈 장관이 그 중심의 인물인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도 당연히 강하게 비판할 수밖에 없는 거죠. 제가 말씀드리는 지점은 정치인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자꾸 만든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청담동 술자리 의혹 같은 경우에는 항의 차원에서 했던 방어적 차원 발언이라던가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을 봤을 때 굳이 하지 않아도 됐었던 부분들에 대한 문제점들을 일으켰잖아요. 그렇게까지 하시는 이유가 뭔가요? 저 정말 궁금합니다. 먼저 한동훈 장관이 이제 그만큼 정치적 중심 인물로 들어온 거고요. 정치적 쟁점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한동훈 장관이 법무부 장관이면서도 정치적 언어를 구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대립각을 충분히 세우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한동훈 장관이 이제 정치적인 초점이 맞춰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 장관의 발언이 다소 좀 불편하게 느껴지는 부분도 좀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까지 탄핵 얘기를 지금 수시로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자꾸 몸집을 키워주시는 이유가 뭔가요? 의원님. 오히려 한동훈 장관의 언행이 자꾸 탄핵 쪽으로 몰고 가는 거 아니에요? 아니죠.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 탄핵 문제 거론한 것은 민주당이 먼저입니다. 사실 확인해 보시면 민주당에서 먼저 늘 그렇게 하시거든요. 근데 그 탄핵 문제로 국민 관심을 끄는 것처럼 말씀을 해 가시는 거고요. 아니, 요즘에 이렇게 보면은 한동훈 장관의 언행을 보면 마치 탄핵을 좀 해주길 바라는 쪽으로 좀 가고 있는 것 같아서. 아니 탄핵이란 말을 민주당 의원이 하기도 했잖아요. 그리고 하기도 하는데 네. 한동훈 장관이 오히려 그런 그 받아치는 걸 보면 네, 감사합니다 하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탄핵을 해주길 바라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자기의 정치적 자산을 만들어가는 그런 모습 아닌가 싶은 그렇죠. 탄핵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한동훈 장관 항상 당당히 응하겠다면서 매우 좋아합니다. 저는 그거보다는 한동훈 장관이 지금 검찰에 대한 어떤 신뢰가 지금 국민들에게 잃어가는 과정에 있고 그 중심 인물이고
또 하나가 정순신 그 전 국가수사본부장 관련된 인사를 제대로 못했던 당사자 아닙니까? 그리고 검찰의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 있어서의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보면 유법 시행령을 하고 있는 초법적 시행령을 만들고 있는 그 당사자가 한동훈 장관인데 이러한 것들을 볼 때 결국은 이제 정치는 신뢰인데 네. 한동훈 장관이 권한을 너무나 지나치게 휘두르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국민적 시선이 분명히 있는 것이죠. 이것은 네. 한동훈 장관 개인에게도 안 좋고 정권에게도 좋은 것은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박성준 의원이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한동훈 장관이 비판을 받거나 아니 장관이 법무부 장관이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대해서 판단에 대해서 아니 저렇게 대답해도 되는 거야 이런 의구심을 가진 사람들이 많은데 민주당에서 한동훈 장관 뭐라고 해야 되나요? 잘 대응하고 있나 이 부분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정치를 누가 뭐 키워준다고 키워지는 게 아니고 자신의 정책 내공이 있는 거고 일시적으로 어떤 정책 전선의 형성이 돼서 그것이 자산이 돼서 인물이 부각될 수는 있는데요. 네. 큰 정책 그 파고를 넘을 때는 자신의 정치적인 내공이 아니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한동훈 장관이 과연 뭐 정치 무대에 이제 등장할지는 지켜봐야 되겠고 그러한 힘이 있는지를 한번 봐야 되는 것이죠. 네. 지금까지 봐서는 그렇게 정책 자산이 있지는 않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예. 개인적으로 예. 정치인 한동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허은하 의원님께서는. 예. 저는 한동훈 장관이 장관의 역할을 잘했으면 좋겠지 현재는 정치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고요. 정치적 발언은 많이 하시죠? 정치적 발언을 하게 만든다니까요. 그러니까 제발 그러지 말고 장관의 역할을 할 수 있게 해주시고 만약에 한동훈 장관도 정치를 하고 싶으시면 이제 빨리 나오셔야죠. 네. 예. 여기까지 할까요? 한동훈 장관 얘기는? 네. 한동훈 장관 너무 키워주지 마세요. 장관이라게. 키워진다고 키워지는 게 아니라니까요. 자, 오늘 박성준 의원이 전화로 하는 게 불리한 건지 좀 유리한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주진우 앵커와 우리 허은하 의원님 얼굴 보고 하는 게 좋네요. 다음에 네. 하겠습니다. 네. 예. 자, 지금 안 오르는 게 없다 이런 얘기 합니다. 물값도 많이 올랐다고 하고 한 달새 7% 올랐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요. 전기 가스요금 또 인상이 불가피하다 이런 얘기 나오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가를 위해서 국민의힘 뭐 하고 있습니까? 그러게요. 그러니까 어려운 민생을 고려해서 사실 공공요금 인상하는 거 최대한 늦추는 것은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제 전 세계적인 그 물가 상승이라던가 에너지 수급 불안 등이 그런 요인을 마냥 무시할 수만은 없다. 전기요금, 가스요금 오르면 서민들 어려운 사람들만 힘든데요. 그렇죠. 그 에너지 가격이 올라가면 모든 비용 상승하고 인플레이션 생기고 힘들어지는 거 왜 모르겠습니까? 그런데 이럴 수밖에 없는 것이 좀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박성준 의원님 5초 드릴게요. 드릴까요? 아니, 이 윤석열 정권은 서민들 삶을 내몰라라 하는 정권이다. 됐습니까? 허은하 제가 일부러 문정권 얘기 안 했어요. 자, 허은하 박성준 두 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